누구나 경쟁 위에 서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불안한 출발에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위해, 내 아이를 위해 엄마도 달려듭니다. 지난 2016년 여름 경기도 교육청에 한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학생의 생기부를 조작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한 학생의 학생부를 조작한 것은 그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엄마였습니다. 이 엄마가 학생이 1학년으로 입학한 시점에서 바로 교무부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교무부장직을 맡고 3년간 애가 졸업할 때까지 교무부장직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은 뭐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교무부장에게는 학생부를 읽을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인 엄마에게 학생부를 쓸 수 있는 기재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학생부를 치밀하게 수정했습니다. 이 생기부를 조작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수시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게 아니라요. 그 학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하는 그 시점에서 1학년 담임 선생님도 마감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학생에 대한 그 생기부를 이제 본인도 못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권한이 이제 2학년 선생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학교 측은 이를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교무부장인 엄마는 세계 영역 316자만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473자가 추가 수정돼 14개 영역에서 1789자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기부는 뭐 한두 자만 정정을 하더라도 까다롭게 객관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절차를 가지고 이제 정정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0여 자를 어떤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정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내용을 과장한 학생부. 면접까지는 본다는 해당 교사의 자녀는 수시 전형을 통해 100% 학종으로 선발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학생의 입학 자격에 대해 재심을 논의해 볼 것을 대학 측에 요청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마를 또 원망할 수도 있겠죠. 누가 이렇게 조작을 해달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엄마들은 분노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한 학기, 어떤 아이들은 1년, 어떤 아이들은 3년 동안 그 한 줄의 기록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써요. 근데 그 교육하시는 분이 그 아이의 기록을 손댔다는 것은 참 허다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도 엄마는 학원에서 보내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다녀왔던 학원에서 특강을 한다고 합니다. 학기 초 새로운 반 개설을 앞두고 갖는 설명회. 발빠른 엄마들이 벌써 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3월에 처음 모의고사를 보죠. 3월 모의고사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점수를 가지고 결국 애들이 미래에 나가서 잘해요. 어쩔 수 없어요. 중학교 내신 못 믿겠거든요. 인앤 아웃이라니 대체 무엇일까요? 강북의 K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0명까지 딱 끊어가지고 고기까지는 학교에서 막 챙겨주고, 강북의 Y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0명? 7명까지 딱 끊어가지고 고기는 애들을 그냥 기숙사에 넣고 걔들만 따로 공부시켜요, 학교에서. 요만큼 서울대 보내겠다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 강남은 뭐 더 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 내부에서는 이미 다 관리가 들어갑니다. 사교육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도 엄마들을 특강에 초대했습니다. 요즘 대세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보통 언제 하냐면 대부분은 고3 올라가는 겨울에 합니다. 근데 사실 학생부는 거의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솔루션을 중학교 1학년부터 준비해야 된다가 제가 교육 쪽에서 활동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서 중1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선행학습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초등 4에서 실제로 영재고를 준비하든지 과학고를 준비할 때는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중등수학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이나 가을까지 그죠? 그래도 교과부에서 도와줘서 중학교 1학년 가을 때까지 중등수학 마무리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자격 기제가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아니 왜 고등학교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뤄두시고 고등학교는 내신 관리와 학생부 관리와 자기소개서 책임 기반 관리 그대로 해서 성적만 잘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오가는 컨설팅 비용. 하지만 엄마는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입시 걱정 가득한 엄마의 봄. 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는 말에 엄마로서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한 사람이 공무원에게 거세게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964년 12월 무즙 파동이라 불렸던 한 시험 문제 때문입니다. 한 중학교 전기 입학 시험에 엿기름 대신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정답은 디아스타제란 녹말 분해 효소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엄마들이 무즙도 정답이 될 수 있다며 직접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와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을 입학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무즙 사건에서 승소한 엄마들이 교육 당국에 찾아와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엄마는 불가능할 것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자임과 동시에 소위 치맛바람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의 일이라면 나 몰라라 하지 못하는 엄마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 낡은 신문 속 그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의 대학 입시 현실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입시 설명회.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지만 아이들보다는 엄마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명서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듣는데도 이제 이해가 안 돼서. 혹시라도 들어보시면 들려요. 영어가 처음에 안 들리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요, 이런 설명회는 한두 번 들어보거나 여러 번 계속 반복 들으면 나중에 그 틀이 잡히거든요. 입시 준비를 학교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은 제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점수 많이 아는 엄마는 자기가 찾는 거고 관심 없는 엄마보다 그런 학교 선생님한테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은 그나마 신경을 많이 쓰고 아이가 공부를 좀 웬만큼 하니까 좀 더 잘 보내고 싶은 욕심이 전형이 너무 많으니까 찾아야 되거든요. 엄마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입시 준비.
아이 혼자 챙길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절대 부정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면 정말 학교를 우리 나라의 인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점수화를 시켜서 애들 하는 게 훨씬 나은 걸 안다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찾아서 하니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방법이 돈이 더 사회교육이 더 많은 거예요. 비교과 준비해야 되고 강남 사람들도 장난 아니게 하더라고요. 아이는 공부에 전념하고 엄마가 입시를 거둡니다. 하지만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일반고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학교의 결과를 제가 보여달라 했거든요. 이런 여기 너무 많이 가요. 문수로는 가는데 문수로 몇 명이 갔어요. 그런데 학적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대학이 아이의 내신과 비교과 활동보다는 아이의 학교를 먼저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대학교는 저희 학교를 뽑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쓰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떨어지는 한 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졌는데 그냥 자기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 학교 탓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학교가 좀 뭐 이렇게 이 대학에서 좋아하지 않는 학교라서. 엄마들은 소위 고교 등급제가 있어서 대학이 고등학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학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고1 부담 보내면서 이렇게 이 정도 결정되는 거였으면 진짜 학교를 내가 어디 그냥 등록고 좀 밑에 학교라도 보낼 걸 그랬구나. 일반고는 그냥 뭐 일반 국립 거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거 이렇게 앞에 찌끄러기 나온 애들을 가르치는 느낌에다가 얘네들도 가르친다고 애들이 뭐 대학 갈 수 있을까? 근데 한국 고등학교의 70%가 일반고예요. 찌끄레기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이렇게 패배감이 젖어져요. 왜냐면 일반고 오면서 그러니까 패배감이 젖어진다는 게 같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 등급제는 원래 법적으로 남겨 있잖아요. 3부 정책이라고 해서.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매판사정문제가 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책이냐면 그냥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거는 드러났지. 그거 등급제를 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것으로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명문화해서 내놓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내놓지 않고 내 아이가 왜 붙었는지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고등학교 배정조차 대학 입시와 연관된 하나의 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대학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고립을 어느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해지 가잖아요. 더 계속 내려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 저도 1순위에서 밀려서 쭉 이렇게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이 학교가 되는 순간 이거 많은 거를 버려야 되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 그러면 정말 전학을 미리 갔었어야 되나.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것도 너무 걸리다 못했고 일관성 못한 것들이 발목을 잡게 됐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엄마들이 자책하는 거예요. 입시에 실패한 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줘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아니라 부모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늦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입시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되고 이게 단순하게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엄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회자 전형이 안 들어와요. 시사자들도 힘들겠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 오는 위장사회자. 어떤 유장사회자?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많아요. 이혼을 해요. 그 다음에 재산을 집이나 이런 명의를 딴 사람한테 돌려요. 한 사람 돌려요. 그래서 애가 재산도 없고 이 한부모 자녀예요. 그럼 사회자가 돼요. 이거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해요. 좀 있어요. 네. 입시제도의 빈 구석을 겨냥한 엄마의 놀라운 정보력과 편법. 학교
학교에서는 모를까요? 학교에서는 그걸 모르나요? 알아도 뭐 체력상의 문제가 소리가 없는데요. 그거를 도덕적이라고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걔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걔는 그냥 맞춰서 본다면 되니까. 엄마 마음이 잘 거예요. 이혼을 해야지. 이재영이 이혼을 해서라도 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점점 어린 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남이지만 테헤란로를 사이에 두고 다시 태북과 태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이른바 대한민국 교육 특구라 불리는 강남하고도 태남의 대치동. 거기에는 사교육의 절대 권력자 돼지 엄마가 있습니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엄마들을 돼지 새끼처럼 몰고 다니며 사교육을 주무른다는 숨은 실세. 한 돼지 엄마를 만나 학종 확대로 달라진 대치동의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정보 싸움이지. 앞으로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만 난리를 친 거잖아요. 비밀스러운 얘기로 들리는 거는 대치동에 있는 수학학원 중에서는 3일간 수업을 하고 3일째는 애한테 그 토론식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 자기가 배운 걸 다 얘기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벌써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있다니까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대입제도의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찌감치 입시 경쟁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잠을 안 재우고 공부시키는 엄마들도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모든 스케줄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애가 전혀 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답게 못 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적응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과거로 가고 영재고로 갈 수 있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잠을 어떻게 자가 그치? 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 이제 오죽했으면 아동학대라는 소리 나오겠어요. 학벌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대치동에는 선망과 질타의 시선이 엇갈립니다. 독하게 공부를 시키는 대치동 엄마는 입시제도가 만든 또 다른 얼굴입니다. 보내고 나서는 나중에 하는 얘기로는 이제 뭐 정말 이제 그 겨울에 팬티가 입혀서 바깥에 눈 오는데 내보내봤다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타이거맘이죠. 그리고 진짜 그거는 거의 아동학대지 사실.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대치동의 교육열. 아이의 뒤에는 엄마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대치동 실사에 까만 옷 입고 쫓아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까만 옷을 입고 주사더니 대치동에서 왜 이제 애가 학원에서 나와서 독서실로 가는지 보려고 그 눈에 띄지 않는 옷 색깔의 옷을 입고 애를 쫓아다녔다니까 미행한다니까요. 애 쫓아다니고 애 계획 짜주고 그다음 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거의 이제 고3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의대로 가더라고. 물려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학력이다. 엄마가 자신을 희생하며 아이들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합니다. 따로 피통을 싼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진짜 그래서 왜 공부하다가 피통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병도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찢어진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 가는 걔는 종기가 진짜 났었대요. 엉덩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엉덩이에 종기 난다는 그 말만 듣잖아요. 실제로 난 거지. 진짜 세상했더니 되는 거는 그냥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엉덩이로 버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엄마들이 해주는 거지. 또 다른 교육 특구 목동. 목동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느냐 아니냐로 선을 긋는다는 이곳. 목동은 선행학습의 열풍지대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아이들은 맞춤형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눈뜨자마자 애가 태어나자마자 서양이에요. 영재원부터 2살, 3살 때부터 가는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는 어디, 대학교는 어디를 목표를 두고 물론 그거를 막연하게 목표를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구체화시켜서 실천하는 어머님들이 참 많이 계셨다는 거를 저희가 크면서 이제 6학년 때, 중3 때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이른바 목동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 학원이 정해주고 계획해주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버릴 거 버리고 뭐 과거를 준비하는 애들은 이제 과학에 이제 우리 템펜이라고 해서 우리를 해줘.
그래서 천천히. 아침 10시에 가서 밤 10시에 나오는 이런 식의 또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는 도저히 얘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막 대치에 어떤 선생님이 유명하다더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대치로 많이 들어가죠. 가서 또 따라갈 수가 없으니 이런 주택가에 그때 시간이 12시간 넘는 시간이에요. 주택가에 오피스텔 같은 곳으로 요즘은 이제 밤늦게까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새끼 선생님이 오늘 배치에서 배운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특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이미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이미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몇 바퀴 반복적으로 돌고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거나 낙오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정보력. 돼지 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간에 꼭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어머니들 사이에서 계급을 쌓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소수의 어머니들이 계시고. 누가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아니? 난 전화 받았는데 그 엄마 아무한테나 전화 안 해. 그 엄마의 중심으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상을 타는 어떤 대회도 같이 나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목이 되는 거죠. 이 틈에 끼고 싶은 엄마들이 있고 그걸 주변은 엄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엄마들이 해요. 아니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잠깐 이용하고 버려요. 돼지 엄마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모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재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선생님 섭외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판에 뭐 200을 벌린 다음에 두 단 나눠야 되는데 그게 길게 가려면 재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말도 이렇게 비싸네 이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껴져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급이라는 거는 정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계급입니다. 고급 정보가. 예. 어디까지, 그러니까 중주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신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아니, 저기, 농민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그 정보의 싸움인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군주에서 농민까지 계급으로 구분되는 정보 싸움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덕만 이뤄야 해요. 여기는 일을 하면 다 왕따를 해요. 네. 엄마들이 집에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엄마들 모임에 뛰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형성이 되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어우러지게 되고 그게 굉장히 오묘하게 거기에 오해가 하나 있는 게 금방 알아채요. 빠집니다. 진짜 정보는 안 줍니다. 저희는 지방과 경기도 일원, 목동과 강남 대치동까지 입시를 준비하고 겪었던 엄마들을 두루두루 만나봤습니다. 각 지역에서 만난 엄마들 사이에는 입시와 관련한 정보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 때부터 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이 현실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19,229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 준비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34.1%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답했고 고등학교 2학년이 13.5%, 중학교 시기가 15.6%, 초등학교 시기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2.8%였습니다. 자, 이를 소득 수준별, 고교 유형별,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입학 전과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자사고,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강남 3구가 그 외의 지역에 비해 좀 더 일찍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학 입시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전체 29.6%였는데요. 이를 다시 분석해보니 앞선 분석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사고, 특목고보다는 일반고가
강남 3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학 입시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엄마들의 대리전을 방불케 하는 지금의 대학 입시. 엄마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아이들의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을까요? 교과 성적만큼 동아리, 자율활동, 봉사, 독서 등 비교과 활동이 중요해진 학종시대. 내 아이의 학생부에 지적 호기심과 성장 잠재력이 잘 담기고 전공과 맞는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엄마들이 바빠졌습니다. 어머님들이 대신 못해요. 아이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게 항상 너무 안타까워요. 어머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맡겨야 돼요. 어머니가 대신해도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나요? 네, 요즘 그러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좀 돼요. 안 와도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음식을 만드세요. 아이들이 와서 잠깐 왔다가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정을 받아요. 아이들이 왔다가 배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공보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봉사활동으로 가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처음에 봉사활동으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뽑겠다 그래가지고 엄마들 미친 듯이 120시간, 160시간 해가지고 간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나는 작년에 대학 쪽에 애가 동창인데 걔가 나 봉사활동 만들 때 좀 말아줘 그러는 거지. 왜 아들을 보내게 되는 거야. 봉사활동을 하시네. 그 제도가 이제 다 학생들은 20시간만 맞추면 되는데 그걸 이제 어디서 듣고 그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정보력이 취약한 엄마들도 있구나. 그러니 못 갈 수밖에 대학교를. 안 그래요? 입시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입시 그 설명대를 간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 장소와 내용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학생부의 질적 차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의사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따라가서 문과분단은요 우리 그런 쪽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같이 뭐 해주고 운동도 해주고 뭐도 가르쳐주고 이런 혜택을 알고 있는데 엄마가 의료봉사를 하신 거고 아이를 따라가서 같이 했는데 그 아이들도 똑같이 의대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이한테 그게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 할 게 없으면 막 헌혈을 하고 와요.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다 그냥 헌혈을 하고 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 도움 받아서 병원에서 직접 뭐 봉사 실험 뭐 수술실에서 뭐 검사실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똑같은 생기부 이렇게 썼을 때 녹아내려서 쓸 때 그냥 헌혈 몇 시간 헌혈 뭐 한 번 이거랑 그리고 뭐 어느 대학 병원에서 아이가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차별화. 그러니까 엄마들은 오로지 지금 차별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동아리와 자율활동을 하는데도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교수면 제일 좋아요. RN이라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이과 애들이잖아요. 이과 지원하는 애들. 그래서 이공계 대학 교수인 아이한테 애들이 팀을 짜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파 측정해서 할 수 있는 실험을 애들이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요. 심지어 우리 큰애 학교에서는 과학 실험 탐구대회였어요. 실험을 못 했어요. 장비를 못 만들어서. 근데 그게 대상 받았어요. 제가 봤어요. 굉장히 심도 있는 물리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 집 아빠가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 작품이겠어요? 수상과 연결되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생부의 좋은 기록은 엄마가 인맥을 동원해 팀을 짜준 결과라고 합니다. 팀이 구성이 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들끼리 알아서 그 전에 딱 팀 구성하는 거. 야,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강하고 이거는 심도 있게 하는 건 얘가 강하고 이거는 제 아빠가 하니까 아버님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셋이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야. 성적 순으로 1, 2, 3등, 니네 4, 5, 6등, 니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순수한 애들. 우리끼리 친하니까요. 해서 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한 애들은 그나마 장려라도 받아오면 다행인 거예요. 본선 진출이라도 하고. 맞벌이 하는 집 아이들은 어떡하냐? 못하죠.
아이가 수준이 있잖아요. 아빠가 뭐 엄마가 뭐 대학 교수나 뭐 의사나 뭐 어느 정도 이런 급이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맞벌이도 엄마가 나가가지고 정말 어디 가서 좌판 걸려갖고 뭐 생계를 잇거나 뭐 이렇게 되면 누가 그 걔를 챙겨주겠어요? 엄마가 힘을 쏟을 대로 쏟았지만 그래도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엄마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교육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자칫하다가 얘가 상관에 있으면 다 어떻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잘하는 애는 컨설팅을 안 받으면 그 굉장히 용감한 거라고 생각해요. 응원들이라고 진짜 좀 할인을 받아보고 아 내가 우리 애랑 세운 게 이거 나이가 잘났구나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서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손날 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그냥 내신만 죽어라 잘한다고 배역자들도 아니에요. 정말 복잡해 있습니다. 내신 구조와 수능 구조와 자기주거 구조와 자기소개서와 별게 달라져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로드맵을 제가 정해봤는데 이대로만 따라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서울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을 거침없이 파고드는 사교육의 행태.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란 어떤 것일까요? 학부모님들한테 공포 마케팅을 실시를 하잖아요. 학생이 이래서는 안 된다. 좀 더 학원에다 의존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립심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자기 뭐 잘 살든 잘 못 살든 긴급하니까요. 급박하니까 자신이 공포감을 해소하고자 돈을 때리죠. 거기다가. 학교에 불광한 친구를 합격시켰던 사람,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다만 소비자는 그 고객님은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나 실제로 이렇게 합격했고 저희는 정보를 다 갖고 와서 연출 진행합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개인은 확인할 수 없죠. 전국 15,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나에게 대학 입시란 무엇일까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한 키워드에는 지역차와 학교 유형차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들에 더 무게가 실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학 입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도는 강남 3구에 있는 학교와 자사고, 특목고를 다닐 경우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입시는 여전히 버겁고 힘들다는 것을 잘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 엄마들은 불안합니다. 전국의 14,900여 명의 엄마들에게 자녀의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도를 물어봤습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불안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습니다. 엄마들의 불안도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10점의 가장 높은 불안도를 보였던 엄마들만 따로 분석해 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녀가 자사고, 특목고에 다니는 엄마, 컨설팅 경험이 있는 엄마, 대입 준비를 일찍 시킨 엄마, 그리고 대도시와 강남 3구에 사는 엄마의 불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불안은 대학 입시가 끝나면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엄마의 불안은 아이들 곁에도 무겁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ADHD 치료약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써오던 김승한 기자. 그런데 기사를 쓰는 몇 년 동안의 판매량을 들여다봤더니 이상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정말 수능 직전까지 판매량이 그래프를 보면 급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수능이 딱 끝나는 순간 내려가고 다시 또 3월 되면 하고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매해 정말 똑같이 그것도 점점점 판매량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ADHD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ADHD 치료제 성분은 중독성이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속칭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이 약들하고 상호 관계가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약들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환자한테 쓰는 거는 맞죠. 근데 환자한테 써야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어떤 시험을 잘 보거나 공부할 때 좀 더 집중력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요.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입소문을 타고 있는 ADHD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공부하는 중고생이 많이 먹고 있다고 분석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주로 먹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스터디피를 먹는 현상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됐었고, 이거를 국내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대학생들이 먹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먹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들을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ADHD 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중고생이 ADHD 치료약을 많이 먹게 되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 그것은 입시와 관련돼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0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즉 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ADHD 치료약을 처방받는 건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ADHD가 기존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저소득층에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뭐 유병률이나 아니면 처방 건수가 그 보험료 분위수가 높을수록 증가주의가 높거든요. 제작진은 국회 김민기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받아 2015년 ADHD 치료약의 전국 지역별 처방 건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서의 처방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처방 건수가 가장 적은 제주에 비하면 35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처방을 받았고, 금천구에 비해 무려 305배 많은 처방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컸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뭐 인종이나 문화나 아니면 학력 수준에 따라서 ADHD를 처음에 그 부모나 선생님이 인지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은 그게 100배만큼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100배 이상을 넘는 차이는 학문적으로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남에서는 공식적인 통계에도 걸러지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부분의 강남에 유통되는 이유가 이제 SAT 학원 위주로 TA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TA요? 유학생들이. 네, 이제 TA,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그러니까 프레스크립션을 받아서 애들이 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한테 그 약을 몰래 건네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당이 6에서 12불 정도를 받아서 그거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게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4만 원까지 뛴대요. 이거를 누구한테 파는 건가요? 보통 한 8, 9월, 10월 가까이 되면 학생들이 수능 보는 애들한테도 많이 팔기도 하고요. 실제 환자가 아닌 경우 식욕 감퇴와 무기력증, 그리고 중독성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일시적 효과를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정신의학과. 시험이나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유독 병동이 붐빈다고 합니다. 중3인 은서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과학고 입학시험을 마친 그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님들 부르시는 갓떨이라고요. 과학고 떨어진 애들이
인생 목표 어린 시절을 못 모르고 그것만 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얘가 얼마나 그 떨어지고 나서 힘들었는지를 헤아려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너 많이 힘들었지? 그랬더니 막 울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던 은서. 하지만 과학고에 떨어진 이후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좋아했던 일들도 모두 싫어졌다고 합니다. 얘 말로는 5학년 때부터 자기는 사는 게 아니었대요. 그 영재고 스케줄로 달려왔는데 자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세상 허무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존심이 셀 나이에요. 내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붙었는데 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두문불출 외출도 못하고 이 어머님도 그 다음부터 동네 엄마들하고 연락 끊으시고 잠적이에요. 아 엄마가 나를 되게 수치스러워 하는구나. 바깥에 나갈 용기도 없고 엄마도 은서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이 모두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중학교 3년 동안 아이 얼굴을 별로 본 적이 없대요. 맨날 학원 가 있고, 그러니까 학원 라이드, 간식 넣어주기,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하기, 상호작용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아이랑 진솔하게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을 너무 학원의 아이를 많이 뺏기셔서 모르시니까. 상처가 큰 엄마는 은서의 마음을 보듬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는 차가워졌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마음 알아주시고 한 번만 물어봐 주셨어도 애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 잘 안 되는 게 저는 그날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 앞에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어머님도 굉장히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왜냐면 그 뒷바라지 하시려면 어머님도 잠 못 자고 뭐 각종 희생이 다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머님들 하신 얘기가 아버님들이 그렇게 뭐라 하신대요. 관리 못했다고. 비단 은서와 은서 엄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를 소위 명문대와 영재고에 보낸다 해도 엄마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이 굉장히 불안이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불안이나 우울치료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아들이 그 정도만 되면 좀 믿어줄 만도 하신데 쟤는 내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된다. 웬만큼 똑똑한 아들인데도 믿지를 못하시고 일거수일투족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모범생의 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얘를 자꾸 환자로 모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마 만나면 그 아드님만 그런 게 아니다. 계속 이제 아이에 대해서 정상화를 좀 시켜드리는 게인데 제 말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어머님들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는 컬링 선수의 마음과 같습니다. 선수들이 컬링 돌이 가는 길 앞을 열심히 비지를 내서 장애물을 치우고 얼음 위를 잘 굴러가게 닦아놓듯이 엄마도 아이의 앞길을 먼지 하나 없이 치워놓으려 합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몬스터 부모가 사회적 충격을 줬습니다. 내 아이가 최고라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교사를 협박하고 무리하게 구는 부모, 지나친 과보호를 하는 부모, 아이가 할 일을 모두 대신해주는 부모가 결국 몬스터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몬스터 페어런트가 몬스터 차일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좌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채 모든 부분이 미리 결정된 채로 자라나다 보면 아이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어떤 좌절이 일어났을 때 그걸 부모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 탓 내지는 나아가면 사회 탓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은 제로. 하지만 인지 능력은 인지적인 부분들은 매우 과잉 발육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엄마가 아이 대신 달리는 길, 그 길은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입시 제도가 또 학벌 사회가 그 과정이 정당한지 되묻지 않게 만듭니다.
저희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공부하니?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애들이 눈물 찔끔하면서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니까 아니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공부한다. 솔직히 이런 게 현실이기는 해요. 굉장히 많은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엄마의 능력과 힘으로 아이의 승패가 갈리는 현실. 그 불편하고 씁쓸한 과정을 거쳐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엄마는 그때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언어주부는 되게 허탈해요. 엄청 보내도 허탈해. 오래 보내고 났는데도 대체 나는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전업주부가 되다 보면 아이랑 엄마가 동시에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의 업적이나 성적이 엄마의 성적표가 돼버려요. 너무 밀착하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덩어리가 돼 산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겪는 그런 감정적인 막 소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이 죠. 요즘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뭐 하겠어요? 선생님과 학부모의 힘으로 학교를 가면 그 아이가 자기는 뭐 할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뭐가 좋아, 자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짜준 플랜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그냥 로봇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는 학교 갔다 왔어요. 이제 뭐 해요? 엄마는 학원 갔다 왔어요. 이제 뭐 해요? 엄마 나 공부 다 했어. 나 이제 뭐 해요? 나 이제 자. 나 똥 싸. 엄마의 그 말 한마디로 아이들이 움직이는 로봇들이 너무 많아요. 실패한 엄마는 조용하다. 입시계의 유명한 격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엄마를 성공과 실패로 가르고 있을까요? 왜 엄마는 성공한 엄마와 실패한 엄마라는 이름을 가져야 할까요? 아이의 입시로 엄마의 성공을 재는 현실은 과연 엄마가 원했던 것일까요? 영어학원, 중국어, 웅변학원, 수학학원, 연산학원. 난 학원 가는 기계가 아닌데. 인거 맞는 게 일상이고. 진단을 제대로 받는 걸 포기했거든요. 우울증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몸도 굉장히 쇠약해지고 이래야 대학에 가더라.